안녕하십니까. 자, 8회 일과목 해설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올해 8회 일과목 총평을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아마 모두가 어려웠다고 하실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좀 생각을 요하는 그런 문제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합격 점수가 가히 높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해설 강의 하고 부분적으로 설명 더 첨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의 문제 봐보시면, 자, 1번은 보험 이론에 관한 내용입니다. 해서 이번에 보험 이론이 두 문제가 출제되었어요. 즉 1번에서 한번 나오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봐보시면 마지막 10번. 자, 1번하고 10번에서 우리 보험 이론에서 나왔습니다. 그럼 1번에서는 우리가 뭐예요? 지금 이용 관리 방법. 즉 1번은 이용 관리 방법에 대해서 출제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10번 같은 경우에는 뭐에 대해서 출제가 되었냐면 보험자 대의에 대해서 출제가 되었습니다. 보험자 대의는 저희가 이제 중요하다고 했는데 저희가 이제 물론 서술적으로 많이 준비를 했었는데 이 부분을 약간 응용을 좀 했더라고요. 그래서 1번은 자, 이용관리 방법. 즉 우리가 이용관리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봐보시면 여기는 지금 물리적인 이용관리 방법하고 그 다음에 재무적인 이용관리 방법이 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시험에서는 물리적인 이용관리 방법 5가지를 쓰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저희가 이염 회피, 손실 통제, 이염 요소의 분리, 계약을 통한 이염 전가, 이염을 스스로 인수해서 제 거 문제집 봐보시면 저희 제 거 문제집에서 이거요. 제 거 문제집 몇 페이지에 이게 나와 있냐면 즉 문제 29번이에요. 문제 29번. 문제 29번에 제가 똑같이 출제해 놓은 게 있습니다. 제 거 문제집에. 그래서 그 문제가 출제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2번에 가보시면 농업체의 특성 5가지만 쓰라고 그랬잖아요. 5가지. 그래서 우리가 5가지 있잖아요. 쓰라가면 불예측성, 광역성, 동시성, 복합성, 계절성, 피해 대규모성, 불가학성. 즉 여기에서 몇 가지만 쓰게 되냐면 다 5가지만 쓰게 되면은 점수가 이렇게 맞는 걸로 처리가 됩니다. 자, 이 2번 문제도 제 거 문제집에 나와 있어요. 제 거 문제집에 몇 번에 이게 출제가 되어 있냐면 즉 문제지 74번. 문제지 74번에서 제가 이것도 이렇게 문제를 출제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나왔던 문제고요. 네, 이제 문제 3번은 이제 보험 약관이에요. 문제 3번이. 그래서 2가지가 지금 가로치고 들어와 있습니다. 즉 약관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손해보험 원리 중에서 우리 작성자 불리기 원칙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4번, 5번은 다 맞았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몇 번부터 1번부터 3번까지는 조금 이렇게 저희가 좀 간과했던 그런 사이드에서 좀 출제가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답은 여기다 보시면 신혜성 실의 원칙, 그 다음 2번은 인쇄조항, 3번은 수기조항. 그 다음 작성자 불리기 원칙은 보험자에게 엄격 불리하게, 계약자에게는 유리하게 해석하는 것을 작성자 불리기 원칙이더라. 이렇게 정리하셨고요. 그 다음에 문제 4번에 가보시면 자, 우리 자기부담 비율이 3%짜리, 5%짜리 아마 이걸 못 쓰신 분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즉 고추하고 브로콜리 두 개잖아요. 이것도 제 거 문제집에서 그대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제 거 문제집에 521번에서 그대로 똑같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 5번 저희가 이제 인수죠. 인수에서도 그래도 이것은 저희가 여러분이 4번, 5번은 거의 다 맞았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이제 우리가 50cm, 3년, 11년, 20일, 그 다음에 23,000주. 자, 이것은 여러분이 가로치기 문제로 다 맞았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해서 저희가 5점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6번입니다. 6번부터는 저희가 이제 15점짜리로 넘어가잖아요. 6번에서 올해 수입보장이 반드시 나온다고 했습니다. 중요하다고 했죠. 수입보장에서 반드시 나온다고 그랬는데 자, 여기에서는 잠깐 물론 조금 더 한 바퀴 더 돌린 겁니다. 단순히 저희가 그냥 바로 떨어지게 한 게 아니라 얘는 뭘로? 즉 우리가 하나의 농지에 즉 하나의 농지에 뭐 하는 거예요? 즉 혼식이 되어 있는 거야. 혼식이 되었을 때는 뭐예요? 이 농지에 뭘 구해야 되냐면 이 농지에 평균 기준 가격과 평균 수확기 가격을 산출해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저희는 어떻게 산출을 한다고 그랬냐면 즉 면적 비율로 인해서 뭘로 가중평균 해라라는 그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와 있는 품목들이 누구누구하고 되어 있냐면 콩하고 고구마에가 이 내용이 들어 있어요. 즉 혼식되어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면적 비율로 해서 그 농지의 기준 가격과 수확기 가격의 평균값을 산출하는 그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자, 이 문제도요. 제 거 문제집에 제가 물론 제 문제집에서는 제가 고구마로 해서 해놨어요. 고구마로. 이 고구마로 해서 문제를 출제를 해놨는데 똑같이 출제됐습니다. 저것도. 제 거 문제집에 이게 그 문제집 제 거 봐보시면 몇 페이지가 이 문제가 똑같이 있냐면
361번에 그대로 되어 있어요. 이 문제도. 물론 제가 방금 말했죠. 고구마라에서 출제했다고요. 근데 고구마나 콩이나 똑같은 유형이에요. 즉 먼저 저희가 뭐예요? 기준 가격을 내야 되고 그 다음에 수확기 가격 산출해야 되죠. 그리고 나서 이 농지에 뭐 하는 거예요? 평균 기준 가격과 평균 수확기 가격을 산출하는 그런 문제인 겁니다. 자, 봐보시면 계약 내용회가 2021년 6월 20일 날 본 계약했고요. 그다음 평년 가입, 즉 평년 수확량과 가입 수확량이 같습니다. 자기 부담비로 20%죠. 즉 수입 감소니까 채소가 20%또 시작했죠. 그다음 수치비율이 80% 있습니다. 전체 면적이 2,500제곱미터인데 그 안에, 즉 여기가 지금 면적이 얼마냐면 2,500제곱미터인 겁니다. 근데 이 안에 즉 백태가 얼마냐면 1,500제곱미터. 그 다음에 서리태가 1,000제곱미터예요. 우리는 백태는 용도가, 이 백태가 무슨 용도냐면 장류 및 두부용이죠. 얘가 용도가요. 장류 및 두부용. 그리고 서리태는 용도가 뭐냐면 우리가 반민용이죠. 반민용. 그래서 우리가 장류 및 두부용이다가 반민용 같은 경우는 농가 수치비율이 그렇게 적용이 되잖아요. 네, 이런 거 굳이 물론 안 오셔도 여기가 다 들어있으니까 그대로 갖다 쓰시게 됐지만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전체 2,500제곱미터 안에는 백태가 1,500제곱미터를 재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서리태를 1,000제곱미터를 재배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면적 비율이 2,500에 1,000이니까 이 면적이 몇 프로를 지금 차지하고 있냐면 얘는 60%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1,000이니까 2,500에 얘는 몇 프로를 차지하고 있냐면 40%를 차지하고 있죠. 즉 면적 비율이 6대 4를 차지하고 있는 거잖아요. 6대 4로 되겠고 그 다음에 조사 내용 가보시면 10월달 조사했고요. 전체 재배 면적은 똑같죠. 2,500, 1,500, 1,000. 그리고 이제 조사 수확량이 1,000kg입니다. 그 다음에 서울 양곡 도매시장에 연도별 백태 평균 가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서리태 평균 가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번의 문제가 뭐냐면 기존 가격의 계산 과정과 값을 쓰세요 그랬어요. 자, 그러면 기준 가격인데 먼저 우리는 여기에서 누구 걸 먼저 기준 가격을 구해내야 되냐면 백태 거. 기준 가격을 산출할 때 첫 번째 백태의 기준 가격을 구해내야 되겠죠. 백태. 즉 백태의 기준 가격을 구하려면 일단 상품과 중품의 올림픽 평균값을 구해내야 되겠잖아요. 그럼 여기에 자 여기가 상품이 있고 자 중품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직전 5년이에요. 직전 5년. 그럼 2021년 6월달이니까 직전 5년이라는 것은 20년, 19년, 18년, 17년, 16년 자료를 쓰는 겁니다. 직전 5년이기 때문에 그럼 2016년에 얼마냐면 6,300, 그 다음에 17년이 똑같죠. 자, 17년이 6,300, 그 다음 18년이 7,200, 19년이 7,400, 20년이 7,600. 그 다음 중품이 6,100, 그 다음에 6,000, 6,800, 그 다음에 7,000, 그 다음에 7,100. 자, 이 두 개의 평균값. 자, 평균이잖아요, 평균. 자, 그렇게 되면 이 평균값이, 자, 여기 평균값이, 자, 이 두 개의 평균값이 있잖아요. 그러면 평균값이, 자, 하게 되면 이 평균값이 얼마가 나오냐면 6,200이 나오겠죠. 그럼 여기는 얼마 나오냐면 6,000 얼마가 되겠어요? 6,150이 나오겠죠. 여기는 7,000, 7,200. 그다음 여기가 얼마 나오겠어요? 7,500이니까. 자, 7,600에서 7,100이니까 얼마가 7,600. 7,300. 그렇죠? 7,300. 이렇게 나오죠. 그렇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최고를 버리니까 6,150 버리고 얘 버리죠. 그럼 올림픽 평균값이라는 것은 얼마가 되냐면 6,200 플러스 7,000 플러스 7,200. 자, 이 나누기 3을 하게 되면 얘가 올림픽 평균값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올림픽 평균값이 즉 6,200, 7,000, 7,200에서 올림픽 평균값이 얼마가 나오냐면 6,800입니다. 그럼 이 기준 가격은 우리가 뭐예요? 이 올림픽 평균값 6,800원 곱하기 농가 수치비율이 지금 몇 프로냐면 80%죠. 80% 하게 되면은 얘가 얼마가 나오냐면 5,440원. 그죠? 5,440원. 얘가 지금 누구의 기준 가격이냐면 백태 기준 가격이다 이 말이에요. 그죠? 이제 백태 구했습니다. 그다음에 자, 서리태. 자, 서리태도 마찬가지예요. 서리태. 똑같은 연도별 16년, 17년, 18년, 19년, 자 20년 서류를 씁니다. 그럼 이때 우리가 상품권 가격 봐보시면 서리태 거
자, 서리태가 16년이 7,800, 그 다음에 8,400, 그 다음에 7,800, 그 다음에 얼마예요? 2019년이 7,500, 2020년이 8,600 그렇습니다. 그리고 중품이 7,400, 그 다음에 8,200, 7,200, 그 다음에 6,900, 그 다음에 8,200 이러잖아요. 자, 그래가지고 자, 평균을 구하게 되면 여기가 평균이 구하게 되죠. 그래서 평균이 얼마가 되냐면 여기가 7,600, 그죠? 여기는 8,300, 그죠? 여기는 얼마가 되겠어요? 7,000, 14,000, 15,000, 7,500. 얘는 얼마가 되냐면 7,500에다 6,900 하면 얼마예요? 7,500, 6,900 하면은 14,400, 7,200. 여기는 8,800이냐, 8,400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최고 최저를 버리니까 자, 최고는 얼마가 나오냐면 8,400. 그다음 최저가 얼마가 나오냐면 7,200이 최저가 되겠죠. 그래서 올림픽 평균값은 7,600 플러스 8,300 플러스 7,500 하게 되면 얘가 올림픽 평균값이 되겠죠. 그럼 이 올림픽 평균값이 7,600, 8,300, 7,500. 이 올림픽 평균값이 얼마가 나오냐면 7,800이 나옵니다. 그러면 서리태의 기준 가격은 얼마가 나오냐면 7,800에다가 자, 농가 수치비를 80% 곱하게 되면은 얘가 얼마가 나오냐면 6,240원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뭐예요? 가중평균 하라고 그랬잖아요. 자, 우리 평균. 자, 이 농지, 혼합된 농지의 평균 기준 가격을 산출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여기 얼마 나왔어요? 5,440원, 6,240원. 얘를 가중평균 하라고 그랬어요. 즉, 자, 5,440원이 자, 얘가 면적이 방금 몇 프로를 차지한다고 그랬냐면 면적이 몇 프로? 60% 차지한다고 그랬잖아요. 0.6. 이 60%. 그러니까 60% 면적 비율이 아니 면적 차지하는 면적 비율이 플러스. 그다음에 서리태가 6,240원인데 서리태의 재배 면적이 몇 프로냐면 40%잖아요. 0.4. 자, 이게 바로 무슨 뜻이냐면 면적에 가중 비례한다 이 말이에요. 면적 비율에 따라서. 면적 비율에 따라서 가중 평균한다는 금이에요. 이렇게 하게 되면 얘가 얼마가 나오냐면 5,760원. 얘를 갖다가 우리는 이 혼합된 농지의 기준 가격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정답인 거예요. 얘가 정답. 자, 그 다음에 수확기 가격. 자, 물음 2에서 수확기 가격 같은 경우에는 수확연도권만 쓰는 거잖아요. 그러면 똑같아요. 먼저 백태거 수확기 가격을 구합니다. 그럼 백태거 수확기 가격을 구해보면 자, 수확연도가 2021년이니까요. 우리 2021년 자료를 쓰는 거예요. 수확연도. 그럼 상품과 중품. 즉 백태의 상품이 얼마냐면 6,400원 플러스 그 다음에 중품이 6,200원. 즉 나누기 2를 하게 되면 얘가 평균값이죠. 그럼 평균값이 얼마가 나오냐면 6,300원이 나오죠. 그 다음에 자, 서리태. 자, 서리태도 수확기 가격이 얼마냐면 8,400원 플러스 8,200원. 자, 나누기 2 평균값이 얼마가 나오냐면 8,300원이 나오죠. 그러면 이제 방금 면적 비율에 가중평균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때. 즉, 백태가 6,300원이 몇 프로다? 자, 면적이 60%예요. 플러스 서리태가 8,300원인데 면적이 40%를 차지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게 수확기 가격이 얼마가 나오냐면 수확기 가격이 여기 평균에다 여기다가 지금 이제 우리 농가 수치비를 곱해야 되잖아요. 여기다가 자, 이 산출된 금액에다가 자, 농가 수치비를 80%. 그다음 이 산출된 금액에다가 곱하기 80%. 농가 수치비를 다 곱하죠.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 각각의 금액이 얼마가 나오냐면 5,040원, 그 다음에 6,640원. 자, 그러면 평균 수확기 가격은 면적 비율에 가중평균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자, 5,040원에 면적이 60%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리태는 6,640원에 면적이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평균 가격이 얼마가 나오냐면 5,680원. 자, 5,680원. 자, 이 금액이 수확기 가격. 그래서 정답은 A하고 A가 되겠습니다. 즉 기준 가격은 얼마? 5,760원. 그다음 수확기 가격은 5,680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물음 3번에 가보시면 수익감소 보험금 구하라고 그랬습니다. 물음 3번.
자, 물음 3에 봐보시면 보험금이에요. 그럼 수익감소 보험금은 우리가 공식은 어떻게 되냐면 보험가입금액, 즉 보험가입금액에다가 PL 마이너스 자기부담 비율입니다. 그러면 이때 자, 보험가입금액은 가입 수확량 곱하기 기준 가격이죠. 그리고 자, 피해율은 분모가 기준 수입분의 그다음에 기준 수입 마이너스 실제 수입이죠. 그럼 이때 자, 기준 수입이라는 것은 어떻게 되냐면 자, 평년 수확량, 그죠? 평년 수확량 곱하기 기준 가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 실제 수입은 우리 집에 조사 수확량 플러스 미보상 감수량, 여기에다가 작은 거 씁니다. 작은 거. 기준 가격과 수확기 가격을 씁니다. 근데 이제 이 문제에서는 하나의 난점은 있습니다. 뭐냐면, 즉, 보상하는 재해가 있고 없고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 차감, 즉, 보상하는 재해가 없었을 때는 우리가 뭐예요? 그 평년 수확량에서 수확량을 뺀 걸 갖다가, 평년 수확량에서 우리 조사 수확량을 갖다가 전부 다 미보상 감수량으로 2과목에서 처리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1과목에는 이런 구체적인 산술식이 없으니까 지금 현재 여기 문제는 어떤 내용이냐면 그냥 있는 자료로만 가지고 쓰는 겁니다. 난 보상한 재해가 있다 없다 그런 여부가 없고 또 우리 1과목에서는 그런 내용도 없어요. 근데 제가 2과목에 접목시켰을 때는 이 미보상에 대해서 좀 난해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일단은 여기 제시된 조건으로만 그대로 풀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상 여부와 관계없이 있는 자료를 그대로 수학량만 넣고 미보상은 처리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보험 가입 금액은 가입 수확량이 얼마냐면 1,500kg예요. 그럼 여기에다가 방금 우리가 산출해 놓은 이미 기준 가격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기준 가격이 얼마냐면 5,760원에서 보험 가입 금액이 864만 원. 자, 10,000원 미만 절사하지 않아도 자동스럽게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자, 얘가 보험 가입 금액이죠. 그리고 기준 수입은 평년 수확량 곱하기 기준 가격이에요. 그럼 여기서 평년 수확량이 1,500kg, 그 다음에 기준 가격이 5,760원에서 864만 원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실제 수입. 자, 우리 집에 수확량을 1,000kg 줬어요. 1,000kg. 그래서 방금 제가 서두에 말했듯이 여기에서 미보상 감수량에 대해서 논할 것은 이 부분에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있는 자료로 그냥 심플하게 조금 바로 가겠습니다. 곱하기. 즉 기준 가격하고 수확기 가격 중에 작은 걸 쓰게 되면은 우리는 지금 뭐가 더 작게 되냐면 어떻게 돼요? 5,680원. 즉 수확기 가격이 더 적죠. 그래서 실제 수입이 얼마가 되냐면 568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피해율은 자, 피해율 저 산출식에 의거해서 자, 기준 수입이 864만 원. 그다음에 864만 원 마이너스 568만 원 하게 되면은 피해율이 얼마가 나오냐면 0.3425 쭉쭉 나갑니다. 근데 소수점 둘째 자리 미만 절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피해율이 34.25% 적용을 하게 됐습니다. 그럼 보험금은 자기다 그대로 넣게 되죠. 보험금, 보험가입금액 864만 원 곱하기 피해율 0.3425 마이너스 자기부담 20% 줬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보험금이 얼마가 나오냐면 123만 1,200원이 보험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푸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첫 번째, 자, 이 문제의 포인트는 첫 번째 기준 가격을 먼저 산출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기준 가격이 각각 백태하고 서리태 각각 기준 가격을 산출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그 농지의 혼식 농지의 평균 기준 가격을 산출함에 있어서 이 평균 기준 가격은 어떻게 해라? 면적 비율에 의해서 뭐 해라? 가중 평균해라고 우리가 기본세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확기 가격도 마찬가지예요. 각각 백태하고 서리태의 각각 수확기 가격을 산출한 다음에 그 수확기 가격을 어떻게 해라? 면적 비율에 따라서 가중 평균하여 산출해라. 자, 이게 키워드였습니다. 자, 네, 문제 7번에 가보시면 자, 벼입니다. 벼 아래 물음에 답하세요. 보통 약관과 특약 보험 가입 금액은 동일하고 병충해 특약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자, 봐보시면 계약사항에 가입일이 2022년 5월 20일 벼 재배 방식은 친환경 재배합니다. 그리고 직파 재배합니다. 이 소리 뭐예요? 둘 다
보험료 산출할 때 할증해라. 가입수확량 4,500kg, 보통약관 기본 영업료율 12%, 특약료율 5%, 손해에 따른 할인율이 마이너스 13%, 직파재배 할증이 10%, 친환경 재배 할증이 8%입니다. 그리고 조사 내용 가보시면 민간 RP 지수가 1.2, 그리고 각 농협별 RPC 계약재배 수매가가 자 연도별로 있습니다. 자, 1번 물음 1. 자, 문제 7번. 이 문제 7번도 제 거 문제집에 다 들어있어요, 이것도. 봐보시면 우리 RPC 구하는 가격들이 있잖아요. 자, 문제 7번 여기는 제가 문제집 몇 페이지였냐면 103번 문제, 103번 문제집. 제가 문제집에 103번 문제집에 그대로 이거 다 들어있습니다. 이 내용 그대로 있어요. 자, 그러면 1번에 보험 가입 금액이에요. 보험 가입 금액을 산출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조건이 뭐냐면 계산 과정하고 값을 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보험 가입 금액은 가입 수확량 곱하기 가입 가격이에요. 근데 이때 변원 가입 가격을 우리는 무슨 가격을 쓰게 되냐면 표준 가격을 씁니다. 그러면 이때 자 가입 수확량 여기 조건 줘버렸잖아요. 몇 킬로? 4,500kg. 근데 이 표준 가격을 우리는 보험가입 직전 5년 거. 보험가입 직전 5년 거 농협 RPC 계약제외 수매가 평균에다가 민간 RPC 지수를 곱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표준 가격은 먼저 우리 농협 RPC 계약제외 수매가, 이 수매가를 구해야 되는데 이 수매가 평균은 직전 5년 거예요. 직전 5년 거. 그럼 2022년 5월이기 때문에 우리는 몇 년도 거서부터 쓰냐면 17년부터. 즉 2017년부터 몇 년까지? 2021년까지 자료를 쓴다 그 말이잖아요. 그럼 2017년도의 수매가가 얼마냐면 1,400원. 그 다음에 2018번이 18년 1,600원. 19년이 자 1,800원. 자 20년이 2,000원. 2021년이 2,200원. 여기까지. 즉 직전 5년이에요. 그럼 여기에 나누기 5를 하게 되면 이 평균 가격이 얼마가 나오냐면 이 평균가가 여기 평균가가 지금 얼마가 나올 건데 이게 그죠? 자, 이 평균가, 자, 이 평균 가격에다가 뭘 곱하게 되면은 여기에다가 저 민간 RP 지수 있죠? 자, 민간 RP 지수가 얼마냐면 민간 RP 지수가 지금 거기 조건 줬잖아. 1.2. 즉 민간 RP 지수 1.2를 하게 되면 얘가 표준 가격이에요. 그래서 이 표준 가격이 얼마가 나오냐면 2,160원이 나오는 겁니다. 바로 이거요. 즉 이 평균 여기요. 이 직전 5년의 RPC 평균 수매가. 자, 이 가격에다가 민간 RP 지수 1.2를 곱하게 되면 2,160원. 얘를 갖다가 우리는 무슨 가격이라고 표현하냐면 표준 가격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럼 나왔죠? 자, 여기에다가 2,160원 하게 되면은 보험 가입 금액이 얼마가 나오냐면 972만 원. 자, 10,000원 미만 절사하지 않아도 돼요. 자연스럽게 다 절사가 되어 있어요. 절사가 되어 있다는 게 아니라 뭐예요? 절사하지 않도록 다 산출하게끔 문제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물음 2. 물음 2를 가보면 자, 물음 2 문제가 뭐냐면 수확감소 보통약관. 즉 보통약관 보험료 산출이에요. 보통약관 보험료. 보통약관 지금 내용이 뭐예요? 즉 적용보험료. 전체보험료 산출하라는 소리예요. 적용보험료. 그럼 전체보험료 같은 것은 우리가 이렇게 되잖아요. 보험 가입금액에다가 그 다음에 영업요율, 기본요율이요. 영업요율에다가 1 플러스 손해율에 따른 할인 할증률 곱하기 뭐예요? 곱하기 1 플러스 친환경 할증 곱하기 1 플러스 직파재배 할증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 그대로 넣어보시면 자 보험 가입금액이 방금 구해놨잖아요. 그 보험 가입금액이 얼마가 나냐면 972만 원. 그죠? 자 972만 원 방금 구했어요. 972만 원에다가 자 영업요율이 거기 나와있잖아요. 12% 0.12 곱하기 자 손해에 따른 할인 할증률이 몇 프로냐면 13%. 마이너스죠. 1 마이너스 0.13 곱하기 자 친환경이 얼마냐면 8% 1 플러스 0.08 곱하기 그 다음 직파재배가 얼마냐면 10% 1 플러스 0.1 하게 되면 얘가 전체 보험료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 보험료가 지금 현재 얼마가 나왔냐면 120만 5,544원. 자 그런데 조건을 줬어요. 조건이 뭐라고 나왔냐면 1,000원 단위 미만 절사요.
1,000원 단위, 1,000원까지 산출하라는 소리겠죠. 얼마냐면 120만 5천 원이 뭐가 된다? 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 3번. 자, 물음 3번은 자, 특약보험료예요. 특약보험료. 지금 병충해. 자, 특약보험료는 공식은 똑같은데 다만 우리가 뭐예요? 특약요율만 넣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972만 원 곱하기 자, 특약요율이 몇 프로냐면 5%네요. 0.05. 그다음 이제 나머지는 다 똑같죠. 1 마이너스 0.13 곱하기 1 플러스 0.08 곱하기 1 플러스 0.1 하게 되면은 얘가 얼마가 나오냐면 얘가 50만 2,310원. 그죠? 얘가 자 50만 2,310원. 그런데 자 1,000원 단위 미만 절사잖아요. 그래서 얼마가 되냐면 50만 2,000원. 자, 얘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정리됐고요. 자, 그 다음에 자 문제 8번 보겠습니다. 문제 8번. 자, 문제 8번. 자, 문제 8번은 저가전 종합. 저가전 종합 보험료예요. 제가 계속 강의하면서 주장한 게 있었죠. 올해는 보험료 문제가 출제된다면 딱 두 가지밖에 안 나온다 그랬죠. 즉 뭐하고 저가전하고 표다. 제가 강조했어요. 왜? 걔네들이 보험료 산출식이 이미 들어왔잖아요. 다른 것들은 보험료 산출식이 미미하잖아요. 자세히 안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반드시 보험료가 시험 출제된다 그러면은 무조건 저가전 종합과 뭐가 벼가 출제될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아니나 저가전 종합에 대해서 보험료 산출됐어요. 이건 문제도 제가 여러 차례 제가 문제에 대해서 어마하게 많이 냈어요. 특히 봐보시면 문제집 몇 번부터 즉 102번부터 시작을 해서 많은 문제가 이게 다양하게 제가 출제를 해놨어요. 문제집. 다 문제집에서 다 다뤘던 문제들입니다. 자, 그럼 봐보시면 자 조건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이렇게 조건도 다 있어요. 봤을 때 1번. 영업보험료. 사과잖아요, 사과. 그러면 첫 번째, 자, 물음 1번. 전체 보험료 산출하라겠어. 뭐에 대해서? 과실에 대해서. 그럼 영업보험료는 보험 가입 금액에다가 영업요율에다가 1 플러스 손해율에 따른 할증률에다가 1 마이너스 방제시설 곱하기 만약 저가전에 한정가입했다 그러면 1 마이너스 한정보장 및 부보장 이렇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 조건은 전부 없죠. 어디까지? 자, 여기까지 조건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 여기까지밖에 조건을 주지 않았어요. 그럼 그대로 넣어보겠습니다. 영업보험료는 보험 가입 금액이 1,000만 원이에요. 1,000만 원. 1,000만 원에다가 봐보시면 순보험료율이 15%, 그다음 부하 보험료율이 2.5%. 그러면은 우리 영업보험료는 얼마가 되냐면 17.5%가 되겠죠. 우리 영업보험료는 17.5%. 곱하기 0.175, 17.5%. 그리고 할인할증 100%. 얘는 할인할증 100%라는 소리는 뭐냐면 손해율이 제로라 이 말이에요. 손해율. 자, 그 100% 구간이니까. 할증도 없고 할인도 없고 그 말이에요. 얘는. 그래서 우리가 이 손해에 따른 할증에서 최대 우리가 5년 있잖아요. 평가 기간을 뒀을 때 최대 할증이 얼마예요? 50%였잖아요. 최대 할증이 50%. 그죠? 그리고 뭐예요? 최대 할인은 30%죠. 마이너스 30%. 근데 일단 100% 구간에는 우리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얘는 제로다 이 말. 제로. 여긴 제로예요. 그럼 이대로 구해버리면 되죠. 여기가 제로니까 이 금액이 얼마가 나오냐면 175만 원. 그죠? 175만 원이 영업보험료입니다. 그 다음 2번. 자, 2번이 부가보험료잖아요. 부가보험료. 자, 부가보험료는 1,000만 원 곱하기 자, 부가보험료가 몇 프로냐면 2.5%죠. 자, 부가보험료 2.5% 0.025 하게 되면 얼마냐면 25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3번에 농가. 자, 농가 부담보험료는 농가는 뭐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되냐면 순보험료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거죠. 즉 순보험료에 대해서 누구 것 빼고 정부 것 빼고 지방자치단체 걸 빼는 거잖아요. 근데 지자체 조건 없죠. 그럼 우리는 정부 것만 빼면 되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 순보험료를 저희는 아직 좀 몰라요. 그럼 순보험료를 모르게 되면 우리가 순보험료라는 것은 영업보험료라는 것은 부가보험료하고 누구를 순보험료를 합친 게 전체 보험료이죠. 그럼 즉 영업보험료에서 부가비를 뺀 거 즉 150만 원이 결론은 뭐가 되겠습니까? 순보험료가 되겠죠. 그리고 바로 여기가 순보험료율이 있으니까 방법은 두 가지예요.
여기서를 뺀 게 바로 얼마가 되는 거예요? 150만 원이 순보험료가 되겠죠. 이렇게 구하셔도 되고 그냥 어떻게 1000만 원에다가 바로 순보험료율이 15%잖아요. 즉 1000만 원 곱하기. 바로 순보험료는 1000만 원에다가 순보험료 0.15를 하게 되면은 150만 원 이렇게 구하셔도 되고 아니면 전체 보험료에서 부가보험료를 뺀 거. 그게 바로 순보험료가 되겠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1 마이너스 정부. 근데 여기에서 자기 부담 비율이 20%형이에요. 그럼 우리가 자기 부담 비율이 20%라는 것은 보장은 몇 프로 받는다? 80% 받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정부에서 몇 프로? 50% 주죠. 0.5. 그럼 계약자는 몇 프로만 되는 거예요? 50%면 책임지는 거잖아요. 75만. 사실은 이 문제 너무 쉽게 출제됐죠. 왜냐하면 그냥 자기 부담 비율만 조건을 줘도 우리 스스로 정부에서 몇 프로 지원해 준다는 걸 저희는 다 이미 엄청나게 많이 외웠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조건까지 다 줘버렸잖아요. 저 보장 순위 80% 때 정부에서 몇 프로 준다? 50% 준다고까지 명시를 다 해놔버렸어. 사실 이 문제는 정말로 그냥 여러분한테 이 정도 하나 좀 쉽게 출제한다. 예, 그런 유형의 문제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9번. 자, 문제 9번. 자, 이 부분도 제가 이거 다 풀어드렸어요. 이것도, 이 문제도. 제 거 문제집에는 봐보시면 541번 문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들 우리가 수업 중에 있잖아요. 자, 수업 중에 제가 A식 문제 만들어 드린 거 있어요. 수업 중에. 이 수업 중에 A식 문제 만들었던 거 이거 다 풀어드렸어요. 이거. 네, 설치 기간이 다르다는 거. 근데 다만, 이제 물론 거기에서 1번에 즉 가입 시기가 2020년 6월, 그 다음에 농진에 목재 철제로 구획되어 있고 해갈림시 설치되어 있다 그랬는데 저기서 물음 1에서 물음 1 있잖아요. 자, 이 부분에서는 저희가 물론 그동안에 장가율, 그 다음에 뭡니까? 수정 장가율에 대해서 이렇게 가로치기라든가 서술형 문제는 제가 이렇게 했는데 자, 1번 문제는 물론 여기 제가 이건 문제집이 없는 내용 맞습니다. 근데 제가 물음 2 같은 경우는 여기 문제집하고 일단 수업 중에 제가 다 했다. 그 내용이에요. 자, 첫 번째 가보시면 1번 해가림 시설의 보험 가입 금액의 계산 과정과 값을 즉 다시 말해 2에 있는 목재에 대한 내용이에요. 목재. 그럼 그 내용을 봐보시면 자, 설치 연도가 즉 설치일이 언제냐면 2015년 9월입니다. 그리고 보험 가입일이 언제냐면 2022년 6월이에요. 그럼 얘는 몇 년이 지났냐면 즉 경과년수가 지금 얼마 되냐면 약 6년 9개월이 경과된 거죠. 어쨌든 간에 뭐예요? 얘는 뭡니까? 즉 우리가 목재는 내용연수가 몇 년이야? 6년이죠. 그리고 경년 감가율이 몇 년이냐면 13.33%이잖아요. 그래서 내용연수 6년이 즉 다시 말해서 경과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키워드는 뭐냐면 해가림 시설 정상 사용 중이에요. 즉 해가림 시설 정상 사용 중. 자, 여기 이 말이 바로 키워드예요. 정상 사용 중. 즉, 자, 내용 연수가 경과되었습니다. 그리고 정상 사용 중입니다. 이때는 저희가 장가율을 수정한다고 그랬어요. 장가율을 수정을 하는데 어떻게 수정을 하냐면 최대 30%로 적용한다고 그랬어요. 최대. 근데 여기에서 지금 이 9번에 1번에서는 조금 난해한 점은 하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최대 있잖아요. 이 최대로 적용할 거 이거에 좀 조금 난해합니다. 왜? 우리가 장가율을 수정하긴 해. 정상 사용 중입니다. 그리고 경과가 지났습니다. 내용연수가 경과했습니다. 그랬을 때는 최대 30%이지 뭐 25%, 28% 이렇게 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최대라 말이 빠졌다는 것이 조금 아쉽습니다. 이 부분은. 어쨌든 저희는 자, 이 조건 이렇게 기폐 저기 안 하고 정상 사용 중에 있어서 내용연수 경과에서 나는 30% 장가율을 적용을 하여서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보험 가입 금액은 세조달가액 곱하기 1 마이너스 원래는 감가 상각률로 해서 제가 보험 가입 금액을 구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제조달가액이라는 것은 어떻게 되냐면 제조달가액이 자, 면적은 4천이죠. 4천 곱하기 얼마냐면 3만 원. 즉 1억 2천에 대해서 지금 현재 뭐예요? 우리는 70%를 경과 장가율을 30% 해준다는 거예요. 그럼 바로 그냥 이렇게 장가율 30% 곱하셔도 되고요.
또는 1 마이너스 0.7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근데 바로 단가를 30% 곱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이 돈이 얼마가 나오냐면 3,600만 원. 3,600만 원이 보험 가입 금액이 되더라. 그 다음에 자, 무름이 자, 무름 2를 가보시면 자, 무름 2는 어떤 내용이냐면 자, 철제입니다. 여기는 자, 무름 2는 철제예요. 즉 철제로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자, 하나의 농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 농지가 전체 면적이 얼마냐면 6,000제곱미터인 거예요. 근데 한쪽에는 뭐가냐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자, 여기 4,500제곱미터이고 그다음에 여기는 1,500제곱미터예요. 근데 이 철제로 설치가 되어 있는데 설치 시기가 다른 겁니다. 그러면 여기는 설치 시기가 언제냐면 2017년 3월에 설치되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2019년 3월 달에 설치가 된 거예요. 자, 이랬을 때 우리는 이 문제의 키워드는 뭐냐면 자, 이렇게 설치 시기가 다를 때는 어떤 것을 우리는 설치일로 볼 거냐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게 설치 시기가 다른 경우에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넓게 분포된 설치일을 갖다가 우리는 설치 일자로 본다는 기본서의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럼 여기서 더 많은 것은 4,500입니다. 그래서 이 농지는 설치 일자를 뭘로 본다고 하냐면 2017년 3월로 설치일을 본다는 거예요. 얘가 설치일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것부터 설치일로부터 보험 가입일은 똑같이 언제냐면 2022년 자 6월입니다. 그럼 결론은 여기에 경과년수는 지금 너 몇 년 지났니? 그 말이잖아요. 그럼 이때 경과년수는 지금 현재 몇 년이 지나게 되냐면 17년이고 보험 가입일이 2022년이잖아요. 그래서 얘는 지금 현재 몇 년이 지났냐면 약 5년. 그죠? 9월, 3월, 5년 약 몇 개월이 되겠어요? 17, 18, 19잖아요. 17. 그러니까 5년 여기 되잖아요. 약 몇 년이에요? 약 5년. 18, 19, 20, 21, 22죠. 약 5년 3개월 정도 경과된 거잖아요. 5년 3개월. 근데 이제 우리는 3개월은 버리니까 경과년수는 몇 년으로 본다? 5년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5년이 나왔으니까 자, 이때 보험 가입 금액은 재조달가액. 자, 재조달가액은 6,000제곱미터 곱하기 1제곱미터에 5만 원. 자, 얘가 재조달가액이죠? 자, 곱하기 1 마이너스 경과년수 5년입니다. 5년. 그리고 자, 철제는 1년에 몇 %씩 경영 감가이라냐면 4.44%잖아요. 4.44%. 그래서 0.0444. 이렇게 하게 되면 얘가 얼마 나오냐면 2억 3,340만 원이 뭐가 되냐면 보험 가입 금액이 됩니다. 그죠? 이렇게 풀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가 일단은 1차적으로 얘는 반드시 이제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어요 했잖아요. 즉 내용 연수를 알아야 돼요. 내용 연수를. 즉 목재는 몇 년으로? 6년. 철제는 18년. 그리고 거기에 따른 경영 감가율이 목재는 몇 프로씩? 13.33%씩. 그 다음에 철제는 몇 프로씩? 4.44%씩. 근데 굳이 제가 항상 여러분 주장하셨잖아요. 이 13.33%를 굳이 암기 안 해도 저희가 알 수 있다고 그랬죠. 즉 경영 감가율이라는 것은 분모가 내용 연수분의 100% 마이너스 장가율 그러잖아요. 장가율. 그래서 내용 연수가 몇 년이다? 목재는 6년이에요. 6에서 100% 마이너스 20%를 하게 되면 얘가 13.33%가 뭐가 된다? 경년 감가율. 자, 철제도 마찬가지예요. 철제는 내용 연수가 18년입니다. 즉 18년 마이너스 100% 마이너스 20% 하게 되면은 얘가 얼마씩? 4.44%씩 경년 감가율이 산출돼요. 즉 얘를 알아야만이 문제를 풀 수가 있는 문제였어요. 그리고 어떤 키워드가 뭐예요? 이렇게 설치 시기가 다른 경우에 우리는 많은 걸로 넓게 분포된 걸 갖다 뭘로 한다? 설치 시기로 봅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10번. 자, 문제 10번을 가보시면 자,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여 물음에 답하세요. 단 주어진 조건에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는다. 자, 가축을 문제를 가져오기로 왔어요. 자, 얘는 가축 문제죠. 근데 이 가축에다가 그다음에 우리 보험 이론에서 보험자 대의 있죠. 보험자 대의에 대해서
두 개를 같이 이렇게 믹서시킨 거예요. 근데 문제는 사실은 굉장히 좋은 문제입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이 이걸 잘 얼마나 이걸 보험자 대리를 갖다 응용하는 그런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갑은 A 보험회사에 가축재보험, 즉 소보험에 가입을 했어요. 보험 가입 중 갑과 동일한 마을에 사는 을 소유의 사냥개 3마리가 견사를 탈출하여 갑 소유의 축사에 있는 소 1마리를 물어 죽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조사 결과 폐사한 소는 가축재보에 정상적으로 가입되어 있었다. 자, 조사를 했는데 A 보험사의 면부책은 자, 부책입니다. 책임을 져요. 폐사한 소의 가입 금액은 500만 원이고 손해액도 500만 원입니다. 자기부담금 20%입니다. 그리고 의뢰 과실은 100%입니다. 자, 물음일. 자, A 보험회사가 갑에게 지급할 보험금의 계산 과정과 값을 쓰세요. 자, 가축 보험금은 보험금은. 자, 우리가 전부보험인 경우에는 손해액에서 뭘 뺍니까? 자기 부담금을 빼죠. 그리고 일부보험 같은 경우에는 자, 일부보험, 전부보험이나 초과보험은 손해액 마이너스 자기 부담금이고, 그 다음에 일부보험인 경우에는 뭐예요? 일부보험 피리보상하는 거죠. 일부보험은 즉 손해액에다가 곱하기 보험 가입분의 보험 가입 금액이잖아요. 가입 금액 여기에서 뭘 빼요? 자기 부담금을 빼죠. 근데 여기는 지금 이제 가입 금액도 500만 원, 손해액도 500만 원. 그럼 결론은 뭐예요? 보험 가입도 500만 원 소리라잖아요. 전부보험이죠. 그래서 이 공식에 그대로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보험금은 자 손해액이 500만 원이죠. 500만 원에서 자기 부담 20%니까 계약자가 80% 가져갑니다. 5, 8에 40에서 자 400만 원이 지급 보험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물음 2를 가보시면 자 A 보험사에 자 A 여기는 보험 문제가 3개죠. 1번, 2번, 3번 이렇게 됩니다. 뭐 1번 보험자 대의 손해배상 책임자. 자 손해배상 책임자는 당연히 누가 돼요? 자 을이 책임져야 되겠죠. 그 다음에 보험자 대의 구분. 자 이 보험자 대의는 우리가 종류가 2개죠. 즉 잔존물 대의. 즉 목적물 대의권하고 뭐예요? 청구권 대의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제3자의 과실로 인해서 지금 누구한테 피해를 준 거냐면 A잖아요. 그래서 얘는 청구권 대의가 되겠잖아요. 그래서 이 답은 제3자. 즉 잔존물 대의, 목적물 대의가 아니라 제3자에 대한 대의, 보험자 대의잖아요. 제3자에 대한 뭐냐면 보험 대의예요. 보험 대의, 즉 뭐에 대해 청구권 대의에 해당된다 이 말이에요. 청구권 대의. 그다음에 3번에 가보시면 자 3번 문제는 뭐냐면 자 대의 금액. 자 3번은 대의 금액이에요. 대의 금액. 근데 대의 금액에 우리 기본서에 이건 페이지가 나와 있어요. 어떻게 나와 있냐면 이 대의 금액은 즉 보험자가 지급한 금액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는 뭐라고 내냐면 보험자가 보험회사요. 보험자가 지급한 금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급한 금액. 그래서 여기서 대의 금액이랑은 얼마가 된다? 즉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1차 아니요. 자 1과목 8회 시험 1과목 자 해설 강의를 다 했습니다. 허무하시죠? 시험 문제 풀고 나면 그렇습니다. 네, 제가 서두에 잠깐 말씀드렸듯이 어쨌든 제가 이제 1과목 총평을 여러분한테 말씀을 다시 이렇게 말씀을 드리자면 결코 쉬운 시험은 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생각을 좀 요하는 그런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로 이렇게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더 같이 이렇게 복합적으로 문제를 좀 출제했다는 거, 즉 생각을 많이 하게끔 했던 그런 문제라고 좀 보시면 되고, 근데 또 반면에 보험료 산출 쪽은 의외로 너무 쉽게 좀 출제가 되었고, 그래서 난이도는 좀 쉬운 것부터 해서 조금 이렇게 중상, 그래서 골고루 좀 믹서를 시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꼭 합격 기원하고요. 그 다음에 어쨌든 제 입장에서 지금 이렇게 해설 강의하는 입장에서 봐보면 또 제가 그 문제집 출제했던 그 문제집에서는 사실 많이 나왔어요. 예, 문제집 반영이 굉장히 많이 되었습니다. 출제 이용도 많이 비슷하더라고요. 나름대로 좀 제가 강의한 부분에서 좀 많이 출제가 되었다고 저는 이렇게 스스로 좀 여러분한테 그런 말씀 좀 감히 드리겠습니다. 다만 여러분이 잘 아셔도 시험장에서 이렇게 너무 긴장해서 사실은 못 푸는 경우가 많이 늘 거예요. 지금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이렇게 교차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건강에 너무 많이 신경을 못 쓰셨다면 좀 건강 좀 신경 쓰시고 꼭 좋은 결과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